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3.65%, 코스닥은 4.2% 급락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70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6월 10일 이후 약 2개월 만입니다. 일각에서는 코스피는 고점 대비 10% 내외의 낙폭을 예상한다며 금융과 소비재, 산업재 업종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며 반도체 중심의 IT 등 낙폭 과대 업종 대응도 권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한 달 만에 5배 이상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며 진단키트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간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수젠텍은 장중 한때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 외에도 랩지노믹스, PCL, 진매트릭스 모두 두 자릿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리세션 공포가 SK하이닉스를 덮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후 하루 기준 최대 주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간밤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파월의 금리 인하가 보험성 인하가 아닌 경기 침체성 인하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검은 금요일을 보낸 오늘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넘어 텐베거 수익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정말 최악의 하루를 보낸 느낌이었습니다. 차라리 장이 빨리 닫혔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발 둥둥 구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경제지표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고조가 됐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일제히 약세 보였습니다. 그 직격탄은 우리 장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서 하락하는 종목이 무려 2,300개가 넘어가는 시장이었죠. 이렇게 시장에 강하게 하방 압력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단기 테마들이 급등세를 보여주는데요. 그중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주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게끔 열어드렸습니다. 채팅창에 댓글 달아주시면서 활발하게 소통하는 방송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본 방송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현성쌤입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우리 전문가님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아직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을 잘 못 읽으면 생활이 불편하지만 금융을 모르면 생존이 어려워진다라고 미국의 이제 13번째 그런 페드 의장이셨던 그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얘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도 있으시는데 당장에 오늘 주식이 100포인트 빠지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그런 쪽에 비해서 투자 수익률이 조금 저조하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금융이란 부분은 사실 자칫하면
뭐 보이스피싱도 그렇지만 사실 원금이 전체가 날아가고 자칫하면 내 인생 자체가 되게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20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면서 실제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제가 이제 주로 근무한 곳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그래도 좀 콧바람 좀 예, 그렇게 쐬고 있다는 그런 이제 뭐 압구정동, 도곡동 그쪽에서 이제 상위 0.1%의 그런 자산가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프라이빗 뱅커로서 업무를 또 오랫동안 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오히려 이제 그분들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대부분의 이제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사실 뭐 금융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채워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험난한 그런 주식시장에서 제가 어떤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비법 그런 PDF 이게 이제 뭐 단순히 한 뭐 5페이지, 6페이지 그런 이제 그런 서류가 아니고 80페이지에서 이제 90페이지 정도 하는 거의 웬만한 그런 도서 이상의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 데서나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위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법 자료 예, 오늘 모두 방송 즐겁게 보시고 그리고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비법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을 얻을 수 있으시느냐. 제가 이제 올 초에 뭐 저뿐만 아니고 저희 지인들 모두 이렇게 이제 지금 뒤에 보시는 차트에서 여기 보시면은 수익률이 지금 이제 106%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가총액 10조 정도 되는 그런 대형주. 여러분도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불과 한 두 달 만에 2개월 만에 이렇게 상당히 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 종목을 이제 중대형 우량주에서 이런 종목을 어떻게 여러분들도 포착할 수 있으신가 이제 그런 비법을 갖다가 담은 그런 자료들이니까 모두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진짜 살아남는 분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내 계좌 파랗게 질려있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상위 0.1%를 살아오시다가 이제는 99%에 대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안전한 대형주로 단 2달 만에 100% 수익률 만들어내신 거 두 눈으로 잘 확인을 하셨죠.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도 이제는 0.1%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어제 이 시간에 나오셔서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거 없다,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오늘 정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심각한 장이라서 우리 전문가님의 해안이 당장 너무 시급한 상황인데 일단 어제 우리 전문가님의 해안을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저는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서 혹시 제대로 된 방송을 보진 않은 건가 그런 맞아요. 저도 약간 좀 그랬어요. 착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제 분명 페드에서 그렇게 어렵게 금리를 올렸는데 왜 금리를 내리게 했느냐 아마 분명 경기 침체 뭐 아래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런 걸 갖다 예방하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뭐 그래서 오늘 바로 이렇게 시장이 박살나서 그런데 뭐 제 생각에는 그냥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미 수렁에 빠져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미 이제 시장이 오늘 100포인트 빠지면서 상당 부분을 좀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어제만 해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파월 의장의 일단 뭐 비둘기적인 그런 발언을 갖다 두고 이제 9월에 인하가 100%라고 그러죠. 확실하다고 합니다. 다만 파월이 이제 50bp는 아닐 거다.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빨리 들어갈게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내용들을 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금리 인하를 갖다가 특히 이제 높은 금리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시장이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부분이죠. 특히 여기 지금 보시면은 2000년 1월에 이제 50bp 있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50bp는 아닐 거야라고 얘기했던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한번 고심해 봐야 됩니다.
50bp를 갖다가 할 때는 그만큼 경기 침체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그런 지표들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2007년 9월에도 아시다시피 그 뒤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죠. 그리고 이제 2019년 7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자체가 2.5%였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덜했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뭐 사실 조정이 좀 작게 소폭에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 예,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다면은 이렇게 거친 그런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부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실 거예요. 아마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코스톨라니, 앙드레 코스톨라니 경이 이렇게 그 달걀 이론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시면 금리가 고점일 때하고 저점일 때, 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재테크나 그런 어떤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부분을 갖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부분을 아실 거예요. 되게 유용한 내용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예, 자산 관리에서는 필수적인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금리가 고점에서, 지금 미국 금리가 고점이잖아요. 그럼 금리가 고점에서 금리 이제 인하한데 그러면은 와, 다시 부동산 막 사야지. 또 그리고 주식 좋아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채권을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을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고점에서 꺾일 때는 주식이 아니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주식 방송에 나와가지고 채권 말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주식도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점에서 내려갈 때 어떤 크라이시스가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금리를 갖다 인하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위험 자산을 갖다 매수할 때가 올 것이다. 저하고 함께 하시면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이론을 보시면은 우리가 성장주를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가치주를 언제 매수해야 될지, 그리고 부동산을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자, 부동산 관심 많으시죠? 오늘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케이스 실러 미국 부동산 지수입니다. 예. 구글에 쳐보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보기 되게 쉬워요. 부동산 지수가 상승할 때 20개 미국의 대도시의 그런 부동산을 갖다가 가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락하다가 지금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약간 꺾이고 있다는 게 지금 부동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우리가 달걀 이론에 비춰보면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금리가 지금 이제 6%, 7%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을 갖다가 실제로 막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수요가 얼마나 될까? 혹은 만약에 금리가 앞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져서 다시 이제 뭐 2%가 되고 2.5%가 되고 그러면은 그때 오히려 자연스러운 수요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결국은 뭐냐? 지금은 내 집 마련은 오케이예요, 내 집 마련은. 근데 하지만 원래 부동산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30%, 50% 혹은 그 이상 대출을 받아서 사거나 그런 인생을 베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는 정부 정책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정부가 언제 부동산을 부양을 시킬까? 그런 거를 갖다 감안한다면은 지금 금리 6%, 그때에서는 기준금리 5.5, 그때는 부동산에 베팅을 할 때는 아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채권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차트가 미국의 이제 20년 채권 ETF, TLT,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월간 차트인데 지금 뭐 혹시 이제 그 부분도 아실 거예요. 미국에는 지금 이제 채권 금리의 3배 레버리지를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거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채권 ETF 같은 경우에도 160에서 지금 90까지 빠졌거든요. 채권인데 안전한 거 아니야? 그런데 박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도 제 생각에 뭐 국내 채권 뭐 ETF도 괜찮은데 미국의 이런 채권 ETF로 갖다가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지금 환율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또 달러로 사가지고 그런 불안한 환율도 방어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부분들이 일단 100포인트가 오늘 폭락을 했는데 지수 어디가 이제 단기적인 바닥일까? 중기 바닥은 솔직히 모르죠. 예, 근데 단기 바닥이 어디일까?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 좀 바닥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1.6% 빠졌어요. 그리고 어제 나스닥이 2.3% 빠졌고 인텔이 마이너스 20% 빠지고 뭐 시장이 난리였죠, 그렇죠? 아마존도 그렇고. 자,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들을 갖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오늘 100포인트, 마이너스 100포인트에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미증시가 한 마이너스 1.5%까지 빠져도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하는 장은
뭐 크게 빠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오늘 빠진 게 일단 그래도 한 7, 80%는 반영을 했다. 주말에는 그냥 좀 이미 지나간 일 편히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혹시 바텀 피싱 할 건 없을지 그런 부분들을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약간 보시면은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할지, 중기 할지, 단기 할지. 그러면 사실 지금은 장기 투자는 사실 좀 큰 매력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투자 모델도 텐베거 모델이 있는데 사실 텐베거 모델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오히려 이제 중기, 단기 이런 모델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뒤에 비법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으시다면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내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대출은 뭡니까? 대출은 내가 줄 돈이죠, 줄 돈. 그리고 예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을 돈이죠. 그렇죠? 그러면 대출은 변동을 하는 게 낫습니다. 고금리 내려올 때는. 줄 돈은 변동으로 하고 내가 받을 돈은 고정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채권, 예금 뭐 이런 쪽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지금 그래도 좀 포션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윳돈을 갖다가 항상 뭐 이럴 때는 염두에 챙겨두고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만약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박살날 때에는 여윳돈을 갖다가 한번 투자하고 또 나오고 그런 부분도 좀 액티브하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미국 시장에 우리 전문가님의 방송을 훔쳐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전문가님의 방송 잘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히 챙겨가시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프로그램 명의도 상한가 로켓 배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상한가를 넘어서서 텐베거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또 들고 와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장중 포착주 5가지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의 장중 포착주 5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26일에 포착을 해주신 넥슨게임즈와 알테오젠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리뷰해 주신다고 합니다.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 포착해 주신 종목 3개 중에 2개의 종목이나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요. 오늘 포착해 주신 한국가스공사는 종가 대비 1%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이 5가지 종목 중 어떤 종목일지 많은 기대해 주세요. 네, 알테오젠과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에도 또 포착한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방송 나오셔서 제약바이오 이쪽이 제일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은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 마침 또 오늘 감염병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잖아요. 진짜 우리 전문가님을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포착해주신 종목도 너무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방금 리뷰를 해주시겠다 하셨으니까 리뷰 종목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주식을 사고 팔고 뭐 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더 중요한 점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결국 주식을 어떤 사후 관리 그리고 내가 중장기로 가져갈 때 혼자 가면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같이 또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간다면은 더 좋은 방향 우리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일단 그 알테오젠과 넥슨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일단 사후 관리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사실 알테오젠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방송에서는 적어도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저하고 이제 함께 공부를 하실 분들께는 제가 계속 뭐 매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제가 오는 타이밍들을 잡아드리고 전략을 갖다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7월 26일에 이제 히든 종목으로 제가 이제 그 넥슨 게임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재미있는 점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텐베거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차트 있잖아요. 차트 하나 그리고 둘 거래량 그리고 수급 이렇게 4개가 딱 들어맞아야지 차트가 일단 텐베거 조건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넥슨 게임즈 일단 그런 부분에서 7월 초에 조건을 충족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사실
방송을 시작한 첫날에 제가 그동안 공부를 갖다가 텐백으로 꼽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이 시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런데 넥슨 게임에 대해서 이제 오늘도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약간 보수적인 증권사에서 그리고 이제 장기 흥행이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저 역시도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어떤 HLB 종목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월간 차트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죠. 지금 적어도 어떤 텐베거의 그런 스멜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종목은 월봉 상승 하나로 끝나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넥슨 게임도 지금 이제 두 번째 상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등이 지금 2달째. 근데 사실 오늘 지금 8월 2일이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에 오른 거죠. 물론 여기서 8월 말이 됐을 때 3만 원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아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끝은 아니고 제 생각에 보통 한 이런 거는 3개월 정도는 가기 때문에 일단 아직 모멘텀이 8월이 아니고 한 9월 혹은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한 9월, 10월 정도가 넥슨 게임의 어떤 고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 좀 비싸지 않은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쌉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가 이게 10만 원 이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생각이 무슨 소리야 뭐 하고 뭐 그런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 이제 그 미국의 그 서부 시대 때 뭐 여러 이제 뭐 금광을 캐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이제 뭐 그런 금광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 돈을 가장 많이 번 회사는 어디입니까? 청바지를 만드는 그 리바이스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알테오젠이 그런 약간 좀 바이오, 그 제약 바이오 산업 쪽에 약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도 모멘텀이 오히려 앞으로가 더 세요. 2025년 그리고 26년 제가 이 종목은 또 다음에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을 드릴 텐데 앞으로의 모멘텀이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을 물론 좀 빠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보면은 계속 좀 계단식으로 주식보다는 조금 덜하더라도 그래도 수익률이 비교적 좀 우리가 믿을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25년, 26년, 27년, 28년 모멘텀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약간 뭐 리바이스 회사와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머크도 그렇고 지금 이제 산도스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약을 갖다 했죠. 그런데 이 회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알테오젠의 그런 SC 기술을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마. 첫 번째는 이제 특허 만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약가 인하에서 그걸 피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광을 찾을 때 어쨌든 그 청바지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알테오젠의 기술 전 세계적으로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그 부분도 뭐 물론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기술을 갖다가 그 빅파마들이 우리가 아쉬워서 너희하고 좀 너희의 기술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히든 종목은 계속 이제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누가 되건 간에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그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이제 게임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넥슨 게임즈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알테오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말고 미중 무역 전쟁도 좀 피해 나가면서 자신들만의 기업 자체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갖다 봤을 때는 한국가스공사, 뭐 아시죠? 예, 대왕고래, 그리고 카페24 이 부분도 제가 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PR 핫했다가 최근에 많이 박살났죠. 이 중에 히든 종목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 방송 마무리에 제가 확실하게 포착해 드리겠습니다.
네, 리뷰 종목으로 알테오젠 그리고 넥슨게임즈 알려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쭉 AS 해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매수가 범위, 손절가, 목표가까지 모두 다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워낙에나 따라가기 쉬울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정말 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10배거 갈 수 있는 종목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또 떡잎을 잘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그래요. 떡잎을 알아볼 수 있는 기법이 있을까요? 있죠. 그럼 알려주시겠어요? 네.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이렇게 문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쭤볼게요. 네. 주식은 재능일까요? 아니면 지식일까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박사나 교수는 그러면 일반 투자자보다 수익률이 좋아야겠네요. 그래도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더 그렇죠, 낫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도움은 되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단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좀 약간 좀 감각, 맞아요. 그 재능, 타고난 부분이 좀 있는 건 저도 이제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재능 100% 재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그걸 알았겠습니까? 어떤 주식이 될성 그런 나무인지.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봐야지 텐베거가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아느냐 모르느냐, 예,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런 텐베거 투자법도 결국은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갖다가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재채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듯 텐베거가 될 기업도 우리가 초기에 알아챌 수 있는 그런 피할 수 없는 그런 징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HLB라는 종목의 일간 차트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텐베거가 언제 시작이 되고 텐베거 공식이 언제 포착이 됐을까요? 자, 보시면 바로 이 타이밍이에요. 거래량이 급증하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첫 시세가 팍 터지는 때죠. 이때가 가격이 4만 원 이하예요. 4만 원 이하. 제가 이제 HLB 주식을 저뿐 아니고 저희 지인들하고 이렇게 매수를 갖다가 제가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도 그 가격대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 아시죠? 네.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인텔도 그렇고 뭐 이제 그런 내노라하는 기업들이 다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그런 제품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텐베거 그런 부분에서 포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포착된 부분이 언제냐라고 본다면 여기서 이제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거래가 확 터지면서 이렇게 수급이 싹 바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텐베거를 상승 초입에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공식은 과연 없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렇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하이먼 미스키라는, 보시면은 저는 약간 좀 머리 스타일을 봤을 때는 왠지 그 야상곡을 만들 그런 작곡가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경제학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혹시 이 그래프를 갖다가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언제 그런 버블이 터지고 그리고 언제 이런 주식들이 처음에 훅 뜨느냐,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분이 연구를 하셨어요.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차트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륙 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륙 지점. 뭘까요? 이륙. 비행기가 뜨는 지점이죠. 그렇죠? 비행기가 뜨는 지점. 종목이 처음에 탁 뜨는 지점. 그게 바로 텐베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부분 그래, 그 주식 좋은 거 알아. 그래, 나 들었어. 언제 듭니까, 보통? 이때 듣는 거죠. 그렇죠? 네. 카카오 12만 원 되니까 그때 좋대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카카오가 3만 원 혹은 4만 원. 그때 이제 어떻게 포착을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륙 지점이라는 게 뭐냐? 이 이륙 단계라는 게 보시면은 보통 이제 처음에 이륙 단계 전에는 어떠냐 하면 소수의 이제 현명한 투자자가 이때 투자를 갖다 해놓는데, 이게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게 진짜 뭐 1년, 2년 혹은 뭐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거 못 기다리죠. 저도 못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관 투자자가 유입되는 시점. 지금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이먼 미스키라는 이 경제학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기관 투자자가 급속히 유입되는 시점. 이 시점이
투자 횟수도 빠르고 그리고 수익률도 가장 높아서 제일 효율적이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시점, 이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무슨 징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그 징후 역시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투자가 급속히 유입되는 수급이 대폭 바뀌는 지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물려왔던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던지게 되죠. 아, 나 이 주식 10,000원만 되면 팔 거야 그랬는데 마침내 왔어요. 던졌단 말이죠. 어라? 근데 그걸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싹 다 받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급증하죠.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될성 싶은 기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회사가 좀 바뀌어진 것 같아. 뭔가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회사의 매출이 늘거나 무언가 수익이 개선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포착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차트 여전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사실 여기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기술적 분석까지 충족을 하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들게 돼요. 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갖다가 충족하는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텐베거 그런 투자법에 걸러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여기 보시는 이런 노란 시점들이 포착이 되는 시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린이도 따라하는 하루 10분 텐베거 주식 찾는 법.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공략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내용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이런 뭐 신문에서 보시는 그런 수익 인증 나도 뭐 1000% 벌었어 하는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네. 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야 쉽다라는 것은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히든 종목은 물론이고요. 선물까지 두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껏 상위 0.1%만을 위해서 사용을 했던 이 기법 자료 오늘은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아까 100% 지식, 100% 재능도 아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재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타고나는 거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식을 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또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리포트를 봐야 하고 리포트는 하루에도 수백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혹시? 그렇죠. 이제 제가 약간 좀 엉뚱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리포트가 이렇게 아침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리포트를 갖다가 이렇게 좀 고를 수 있어서 그거를 좀 투자하면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계속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검증을 갖다가 했는데 거의 지금 한 15년 정도 검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방법은 그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보시는 하루에 한 200개 이상의 그런 리포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과연 내가 어떤 리포트가 오늘 그래도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혹은 이제 오늘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2, 3일 정도 내에 그래도 내가 뭐 어느 정도 뭐 점심 좀 먹고 저녁에 좀 회식 좀 하고 그럴 만한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나오는 수백 개의 그런 증권사 리포트, 그중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야 될까라는 법입니다. 아마 저하고 함께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 제가 이제 이 종목들 말씀드릴 때 이게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입니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지식이 출중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 15년 정도 한우물을 파다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뭘 봐야지 이게 오늘의 베스트가 되는구나라는 거죠. 자, 결국 그것도 보면 간단해요. 이제 제가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뷰노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뷰노가 어제 이제 장중에 10% 이상 올랐었죠. 그렇죠? 오늘도 별로 안 빠진 것 같아요. 오후에 좀 빠진 것 같더니. 근데 이제 이런 그 아침에 우리가 보는 그 많디 많은 그런 리포트 중에서 이날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동국제약이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14%가 올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제가 뭐 지식이 출중하거나 아니면 재능을 타고났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뭘 봐야지 되는 걸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루 10분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를 찾는데 아니 10시, 11시에 찾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한 3시간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분 만에 요거를 갖다가 딱 챙기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이 이제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입니다 하고 말씀드릴 때가 보통 시간이 언젠가요? 8시 반이죠. 그렇죠? 8시 반.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분이면은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좀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시청자 모든 분들께 지금 드리게 될 그런 비법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결국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한 1년 차 되는 그런 의사하고 한 20년 차 되는 의사하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진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받겠죠. 그렇다고 해서 1, 2년 차 된 의사가 지식이 훨씬 적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결국 환자를 갖다 접했을 때 경험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를 갖다가 아는 거죠.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이 부분을 잘 말을 안 해주죠. 말을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 책이 아니고 이 비법 자료에서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총 15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5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약간 좀 그 1:1 과외하듯이 이 자료를 갖다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문어체도 있습니다. 네. 자, 이 책이 이 자료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내용. 일단 첫 번째 보시죠. 주식 투자하실 때 이제 호구가 되지 않는 법.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술자리나 아니면 동창회나 그런 데에서 이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주식이 좋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내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정말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는 수익 다 내고 나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있는 주식들 지금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듣고 본 주식 여러분들이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말을 안 해줄 뿐이에요. 전문가들은 알고 있어요. 한 주식을 한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이거 알고 있습니다. 월간 차트를 보면 돼요. 월간 차트하고 주간 차트. 이거 갖다 보면은 한눈에 내가 이 주식을 갖다가 지금 도망쳐 나와야 될 때인지 아니면은 지금 추매할 때인지 그런 어떤 전략이나 그런 스탠스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5가지 방법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비법 자료에서 이 내용을 갖다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루에도 정말 수백 개의 리포트가 쏟아지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리포트는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막 고공행진하면서 급등을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리포트들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무려 15년 동안 어떤 리포트가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지 이곳을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셔서 우리 오늘을 시장에 지배하는 그 오벨이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단 10분 만에 알아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그러면 원래 인생 자체가 사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아무래도 주식이 무섭다 보니까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하거든요. 무서워서.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리스크는 또 적게 가져가면서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법이 있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 네. 기법 혹시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어떤 주식이든지 우리가 막 상승하는 주식을 따라 사면은 살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고 나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럴 때가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반대로 하락하는 주식이 언제 이게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지? 그런 부분을 또 많이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을 갖다 여러분들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급락주 스윙 투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이 비법 자료를 갖다가 보시고 요거를 갖다가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방법을 알고 난 후에 이제 손절을 안 하게 됐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제 막 올라가는 걸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막 하락하는 주식을 갖다가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가 됐을 때 사기 때문에 손절을 갖다가 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뭐 오늘처럼 100포인트 빠진 장에도 사실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급락주 스윙 투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위험해 보이지만 위험이 작은 거죠. 예, 하락하는 주식을 갖다 산다는 거 되게 위험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충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리스크는 작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비법절에서도 지금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이 그럼 간단하게 어떤 건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간단해요.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을 급락할 때 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애매하게 하락할 때 이 주식 왜 빠지지?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주식을 보고 있다가 급락할 때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식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어쨌든 수익을 갖다가 이렇게 탁 챙기고 나오면 장기 투자할 때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가가 계속 흘러내릴 때 애매하게 하락할 때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급락할 때 그럴 때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뭐 26%라는 이런 수익률이 한 5일 정도 사이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저희 그런 세 번째 비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진다라고 속상해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오르는 주식을 막 쫓아가서 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속상한 경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급락주 스윙법 이 6글자와 함께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만 있게 된다면 앞으로는 손절이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방향타 우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고래 관련주, 수급 대왕주 이 둘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너무 기대됩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히든 종목으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오셨잖아요. 힘든 장 속에서도 철벽 방어 나서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 일단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종목은 이제 게임주 그리고 이제 바이오에 이어서 세 번째 자체의 어떤 고유한 재료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대왕고래 여러분들 이거 뭐 갑자기 테마주를 얘기하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왕고래 이 얘기가 언제 나왔나요? 6월 달에 나왔죠.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아직 지금 개시도 안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중에 그래도 대장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거죠. 동해에 이제 석유, 가스가 나온다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세계 1위 기업 그런 아람코하고 그리고 이제 가스 1위 기업 이제 에니가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엑슨모빌도 지금 이제 뭐 검증을 마쳤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직 모멘텀의 초기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2012년에 뭐 모잠비크 이제 가스 그런 모멘텀 당시에는 주가가 3배가 올랐어요. 이 주식이 되게 무거운 주식입니다. 되게 무거운 주식인데 이 당시에 3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한 30%, 50% 올랐나? 네. 그런데 이 종목이 이때보다 모멘텀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갈 곳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목표가는 한 38,000원에서 41,000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때 처음 얘기 나왔을 때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죠. 그렇죠?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종목 보시면 지금 3만 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4만 원, 4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 30%, 40%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이 과거에 이 무거운 종목이 한번 어떤 모멘텀이 일어서 한번 튈 때에는 한 3배 막 그렇게 막 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아직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이렇게 고유한 그런 재료가 있는 주식들이 여러분들께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담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유튜브
뭐 저도 그렇고 요즘 뭐 유튜브에 시간 많이 쏟으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모 채널에서 어떤 제품을 갖다가 소개를 했는데 구매 전환율이 이제 12.8%가 나왔다고 그래요. 12.8%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한 2, 3% 나오면은 괜찮다. 구매 전환율 그러는데 12.8% 그러니까 뭐 한 4배, 5배가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만큼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보면 홍보를 좀 자연스럽게 막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게 결국 이제 이 기업도 모멘텀 초기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게 시행된 게 이것도 이제 6월 19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8월 2일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 전용 쇼핑 스토어 출시 이후에 이제 이 기업의 일평균 이용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기업을 아직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왕고래도 그렇고 지금 사실 한 2달 정도가 채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이제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왔다가 쭉 내려왔어요. 올라왔다가 쭉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정도에는 한번 관심을 두고 내가 이 종목을 한번 좀 저가 매수를 갖다가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제가 최근 어떻습니까? 계속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범위를 말씀드리죠. 범위를.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에 사기보다는 어이구 시장 또 빠지네. 작살나네. 좀 사고. 또 빠지네. 오케이. 좀 사고. 그런 게 좋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오늘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즘처럼 그렇게 험난한 주식시장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전문가의 방송을 봐야 될까라는 부분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자, 할 때는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막상 내가 이제 헤어지려고 보니까 내 계좌를 보니까 막 진짜 이상한 종목들만 있더라. 그리고 종목 백화점인데 정말 어떻게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다.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량주 위주로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추천을 하고 이제 그런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이제 헤어질 때 오히려 더 편하게 쿨하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실 시장이 되게 어렵지만 뭐 중대형 우량주 이렇게 눌림목 매로 하다 보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백원은 장기 투자예요. 하지만 지금 당분간 시장이 좀 불안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급락주 매매 이런 거는 단기 투자 그리고 이제 단중기 투자 이런 대안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지금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담은 그런 비법 자료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 꼭 받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오늘부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히든 종목의 매수가까지 모두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히든 종목이 2개 종목 중 어떤 종목일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의 히든 종목 배송 지금 출발했습니다. 배송 꼼꼼하게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금리 인하에 따른 한국 시장 예측이 필수라고 합니다. 오늘의 장중 포착주 5가지 종목 중에서 넥슨게임즈와 알테오젠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히든 종목이죠. 대왕고래 관련주, 수급 대왕인 종목 이 2가지 종목 중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 과연 10백어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단 10분만 투자를 해서 10백어를 이뤄낼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리스크는 적게 가져가면서도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은 물론이고요. 더불어서 0.1%를 위한 그 기법 자료까지 꼼꼼히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